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항생에 대한 장세한 정보가 필요하셨지만 방송으로 접하기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죠? 저희는 다양한 전략과 노하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까지 충재로 인해서 휴장을 했었습니다. 홍콩 증시는 다음 날 중국 증시의 개장을 앞두고 상승을 했는데요. 21일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1.81% 오른 31,431.89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하락 뒤의 저가 매수세와 22일 중국 증시 개장에 대한 기대감 등에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설인 춘제 휴장을 끝내고 중국 시장이 열리면 강구통을 통해서 중국의 본토 자금이 홍콩 증시에 유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영상을 통해 여건문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건문 대표 만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하셨는데요. 어떤 또 전략으로 함께 하셨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2월달 장이요. 2월달 장이, 이게 이제, 어려운 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이제 9월달부터 지금 거의 한 반년 동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누적 수익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2월 달은 누적 수익이 아닌 건 아니고 2월 말까지 진행을 해야겠지만은 많이 등폭락이 좀 있어요. 수익이 났다가 손실 마감을 했다가 수익은 났다가 손실 마감했다가 원금 저희가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 안에서 그 등폭락이 좀 있고요. 네. 2월 달에는 조금 그래도 9월부터 저번 달,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아왔다면 2월 달에는, 원금을 좀, 일단은 가장 먼저 원금을 좀 지키는 대응이 먼저 좀 우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야간에도 그렇고 항생도 저항대를 많이 돌파하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조효과를 보통적으로 이제 항생대응할 때 제가 손뭉개 주죠. 네. 그렇죠? 손뭉개 주고 이제 해외 선물 대응할 때 지수를 제외한 종목은 15개에서 18개 정도, 그리고 지수는 20개에서 30틱을 주고 제가 대응을 하는 편인데 선조효과 너무 잘 봐요 요즘에. 그렇게 대응하다가는 선조효과만 건드리고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2월달은 조금 수익이 났다가 손실 났다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원금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무방을 통해서 어제 해외 선물 어제 야간장까지 제가 대응을 했거든요. 야간장까지 대응을 했는데 네. 움직임이 추세가 나올 듯 하다가 힘이 없어요. 메인장 이후에도요.
어제 지금 나스닥과 S&P 보시면 메인장 이후에 힘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고 어제 새벽장에 나왔죠. 새벽 4시쯤에, 새벽 4시나 새벽 3시쯤에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니, 새벽장에 움직임이 좀 나오는 형태고요.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는 좀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아쉽게도 어제 좀, 리스크 관리로 마무리를 졌는데, 오늘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요. 인사말부터 제가 좀 길어지는데, 네. 시장 대응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교육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시작하자마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전문가 생활을 하고, 시장 대응을 계속 하는 사람입니다. 그쵸? 매일매일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대응하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예측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안에서 또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 금액을 끌어올릴 때는 올려놓은 다음에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하고, 성적이 저번 달보다 조금 부진할지라도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니까, 움직임이 나올 때 또 좋은 수익 금액 가져가면 되니까요. 2월달은 그리고 구정도 큰 명절도 껴져 있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날 휴일도 또 연달아 있으면서 매매 일수가 좀 작아요. 매매 일수가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수도 작고요. 그렇죠. 2월달이 28일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월달은 좀 원금이 해소되지 않는 선에서 수익 금액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목표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부터 연말에 이제 500만 원을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500만 원 만들고 시작을 하자. 그때 이제 12월 달에 연말이니까 연말 보너스 챙기자라는 식으로 제가 진행했었거든요. 12월 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만들었는데, 그때 잘 돼가지고 1월 달에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2월 달에도 500만 원 만들었거든요. 근데 2월 달은 아마 500까지는 힘들 것 같고, 아마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좀 낮춰서, 원금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수익 마감을 하는 목표를 잡고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어제 무방송에서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일단은 리스크 관리했던 금액에 대해서 좀 회복할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첫 번째 저희 목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목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이다가 또 급락을 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록 발표 이후에 채권 금리가 4년 내에 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수들은요,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뉴스 이벤트로 보자면은 부동산 업종이 1.8%나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그래서 S&P 지수, 나스닥 지수 전부 다 하방세로 밀렸습니다. 분명하게 밀렸죠? 그러네요. 네. 차트를 좀 봐주시면요, 거의 한 새벽 4시부터 떨어졌죠. 이전에는 오히려 매수 추세가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매수 추세 나왔는데, 하방세로 좀 강하게 밀렸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새벽 5시 이후에도 다시 한번 하방세로 매수 추세로서 완전히 밀리고 있죠. 그렇죠? 겨우겨우 이전에서 저번 주에 갑자기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고, 겨우겨우 반등을 많이 좀 회복을 해왔었는데, 어제 새벽장에 갑자기 크게 좀 떨어지면서 겨우겨우 올라온 분에 대해서 저점까지 좀 밀린 모습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구간 있죠. 나스닥 기준으로 좀 선을 그어드리면은, 여기 저항대 6,719 라인대 전저점이에요. 전저점이 무너지면서 하방세 나오면요,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6,719 자리를 저는 돌파를 못할 거라 보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알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나스닥하고는 좀 달라요. S&P 같은 경우에는 하방세가 좀 나왔는데,
전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15분봉을 봤을 때, 6,720짜리하고, 그리고 6,850짜리 안에서의 지금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이거든요. 급락했다가 회복하고 있는 선 안에서 회복을 했고, 반절 정도 회복을 했고, 여기 호가 안에서 위아래로 치면서 어제 갑자기 저점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반면에 S&P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은 밑에 저점을 돌파를 했죠. 나스닥은 저점을 돌파 못했거든요. 네. S&P는 2,706짜리를 돌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봐야 되는 게 좋은데 이전에서 꼬리를 좀 길게 만들었던 구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지켜봐야 좋을 것 같고요. 저항 때는 2,700 정도로 잡아주시고 S&P는 2,700 정도로 잡아주시고 시장 움직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S&P 500, 나스닥 지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달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1월 FOMC 회의록이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좀 전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올랐지만 금값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에는 그대로 반영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FOMC 회의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새벽 4시에 FOMC 회의록이 있으면서 나스닥이 좀 변동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하방세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연준이 이제 뉴스 이벤트에 따르면은 연준이 올 들어 미국 경제가 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라고 좀 어떻게 보면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좀 더 넓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회의록 발표 직후에 채권 수익률은 다시 상승세로 탔고요. 증시는 오늘 반대로 하락세로 나왔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고요. 어제 경제지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주택 판매 그리고 PMI 제조업지수 있었죠. 좀 움직임이 좀 더뎠고요. 새벽 4시에 회의록 있을 때만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그전에는 추세가 좀 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야간장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은 달러 강세로서 밀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제가 달러 강세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달러 강세로서 밀어주고 있었는데 요즘에 오후장에 움직임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위아래로 치는 뉴스에도 혼조세로 나오는데 새벽 4시 FOMC 회의록 전에는 혼조세로 좀 거래량은 좀 많이 붙었어요. 근데 흐름 자체가 좀 잘 나오지 않는 형태였고요. 보시면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1.23520 라인대 잡아놨는데 여기 라인대 안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흐름을 못 냈다가 새벽 4시에 반등 움직임 확 돌파했다가 오히려 급락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달러 강세로서 움직임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유로가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아마도 저점 다지면서 반등을 받을 거라 보이는데 1.22670자리요. 1.22670이나 1.22680자리까지 떨어지면 저점 매수로서 진입자리 잡는 것도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골드가 변동성이 좀 괜찮은데 골드도 마찬가지 어제 새벽장에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후장에서는 움직임이 좀 덜 나왔습니다. 덜 나왔고 1323.5 선에서 저항대 그어두고요.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저점에서 매수로 보고 만약에 손절효과를 15개 정도 잡았는데 리스크 관리 당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바로 매도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가 소폭 상승하면서 유로는 하방 추세, 금값은 또 골드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금 차트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또 확실한 추세가 나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유가가 나오기 전에 지금 시초가가 곧 나올 것 같아서 시초가 확인하고 다시 국제 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확인해 주시죠. 어제 FOMC 회의로 있었죠. 새벽 4시에. 네. 그렇죠? 새벽 4시에 회의록 있으면서 시장 움직임이 회의록이 있으면서 시장 움직임이 하락세, 뉴욕 증시가 하락세 나오고 달러 강세 나와서 아마도 항생이 좀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항생 시초가는 지금 31,250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좀 초반 하방세 좀 나오더라도요.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초가 확인을 했고요. 자, 앞으로 또 지금 장이 제대로 시작을 한 다음에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제유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국제유가도 혼조세를 보였네요. 미 에너지정보청 EIA가 오는 20일에 또 원유 재고량 등에 대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경계심리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WTI는 배럴당 0.2%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래를 마쳤고요. 그렇다면은 크루드 오일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오일에 대한 주가 원유 재고예요. 그렇죠? 네. 원래는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는 새벽에 주가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미기장이 휴장이었죠. 미국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죠. 그래서 오일 지표가 하루 밀렸어요. 오늘부터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그 움직임이 지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표가 오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어제인데 어제 안 나와. 어제 이제 휴일 때문에 하루 밀려서 오늘입니다. 오늘 요즘에 원유 재고 어떻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어요. 네.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려줬습니다. 올려주고 나서 지금 좀 눌림을 받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원유 재고가 있는 날에는 매매를 피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큰 지표를 주 단위로 봤을 때 오일은 주가 원유 재고가 굉장히 큰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오일 대응은 굳이 하지 마시고요. 오일 대응 굳이 하지 마시고 대응하실 거면 혹시 추세 잘 나오면은 한 계약으로 계약수 줄여서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거기에 하회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상회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일이. 네.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시장 움직임이 100%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하회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차트 상호관계 있죠. 나스닥하고 S&P 같이 봐주시면서 오일이 예상치와 실제치를 비교하면서 시장 움직임이 제대로 맞게 틀이 맞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 매수든 매도든 신뢰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표 대응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오일은 손대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미 에너지정보청 EIA의 원유 재고량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큰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대응을 자제하고 지켜보는 게 좋다라는 팁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초가가 지금 31,250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국내 선물 그리고 나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나스닥 먼저 좀 볼게요. 네. 자, 나스닥 일단은 어제 새벽장이 엄청 떨어졌죠. 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어제 새벽장이 엄청 많이 떨어진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나스닥도 지금 저점을 거의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6,720자리대에다가 아직까지는 물려있는 모습인데 거의 돌파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초가 항생 같은 경우에는 어제 FOMC 회의록 이후에 워낙 하락세로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 아래로 잡혔는데 잡히자마자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을 회복을 안 하고 바로 또 운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나스닥이 저점을 돌파하면서 아침장에서도 새벽장에서도 하방세로 보였기 때문에 밑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은 오늘 참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국내 선물 오늘 참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국내 선물은 오늘 그냥 뭐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호가만 좀 잡아드리면은 밑에 저점이죠. 전저점에서 저항을 받고 올라왔거든요. 311.05 라인에서 331.05 라인에서 지지받으면서 매수음질 나왔다가 반등 움직임 받고 31210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인데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위아래로 쳐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고점 돌파하면 매수로 당연히 움직임 나오겠고요. 돌파를 못하면 횡보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 항생하고는 움직임이 그렇게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딱 봐도 없어 보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국내 선물 많이 참고는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좀 창만 띄워놓고 그냥 보기만 하고요. 나스닥과 항생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대응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은 참고를 오늘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나스닥과 함께 항생 흐름 같이 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파락해서 다시 상승세를 좀 찾고 있는데요. 자, 초반 대응 오늘은 좀 천천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지, 빨리 하는 게 좋을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좀 대응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세계약으로 대응하는데 11시 전에 한 3번 정도 진입하고요. 11시 이후에 한 2번 정도 진입하면서 총 5번 정도 진입하면서 항생에서 수익 금액 좀 끌어올리도록 하고요. 추세 보이면은 바로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추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무료 공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또 연속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은 좀 어떤 전략을 갖고 하는 게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항생에 대한 이제 2월 달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나름대로 목표를 잡아두고 대응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목표가 어떤 거냐면은, 틱이면 틱, 금액이면 금액, 목표를 잡고 대응하고 그냥 시장 대응 해야겠다. 많이 벌면 좋은 거지. 더 많이 벌면 좋은 거고 더 많이 벌면 좋은 거지라고 생각 안 하고요. 어느 정도 월로 짧게는 2주고요. 보통적으로 월 단위로 해서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수익 금액 만들어 봅시다 하고 달려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월 초에 보통 투자 금액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목표를 잡고 저는 리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3월 달에 오죠. 네. 3월 초에 제가 또 다른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서 목표를 잡아놓을 텐데, 전략이라는 건요. 오늘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월 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원래는 12월 달부터 월에 500만 원 수익금을 만드는 걸로 목표를 진행해서 12월 달, 1월 달 전부 다 성공을 했거든요. 네. 성공을 했는데 2월 달은 부진해요. 현재 2월 달 부진합니다. 어차피 방송사에서 다 보여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부진한데 원금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원금 안에서 제가 투자한 원금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뭐 크게 손실 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2월 말까지 가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목표 시장 대응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목표를 정하면은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수익 금액을 가져가는 게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게 중요하고요. 굳이 목표를 잡자면은 500까지는 힘들고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목표 2월 말까지 좀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원금 안에서 원금이 많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자르고 3월달로 이어지게 꼭 해드리겠습니다. 꼭 그게 목표를 잡아두고요. 시장 대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초가가 31,250에 현재 항생이 31,250에 잡혀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부터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일단은 좀 떨어졌습니다. 31,020 라인대로 좀 떨어진 모습인데 갑자기 하락을 했죠. 그쵸? 그리고 하락세 나왔다가 지금 양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31,020짜리를 돌파를 하면은 매도 추세가 좀 무섭게 나올 것 같고요. 저는 반등 움직임이 좀 먼저 나올 것 같아서 시초각 움직임에 부딪혔을 때 매도 대응도 유효해 보이고요. 아니면은 저점에서 310 한 2, 3자리나 30자리
정도에서 매수 대응도 현재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초가 근처로 온다면 매도 대응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초가가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올라갔을 것인지 아니면 하방 추세 강하게 나올 것인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흐름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FOMC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견고한 성장이 지속되고 또 채권 금리 수익률을 이제 올리면서 여러 가지 또 달러랑 골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트 그 자체적인 기술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또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1월 FOMC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FOMC 회의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금리에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해요. 항상 관망세 가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하게 변동성을 가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어차피 이제 미국 경제가 잘 성장을 하고 오름세를 타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상승하면서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정당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요, 달러가 강세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계속 달러 강세로 보시나요? 네. 네, 달러가 강세로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달러와 관련된 움직임들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시장 움직임을 보시면요, 달러 네. 인덱스, 달러 지수가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네. 그래서 반대적인 성향으로 유로는 더 강한 하락세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하락장 나오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로, 금리 인상으로 강세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골드는 강하게 떨어지고 이렇진 않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표 발표를 딱 바로 할 때는 오히려 유로보다 골드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는데, 골드는 네. 결국에는 반등으로 움직임 나오면서 밀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표 대응할 때는, 매도로서 대응할 때는 골드로 대응을 하시고요. 점진적으로 밀리는,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골드는 매수 대응해 주셔야 되고, 달러지수, 그리고 달러지수가 점진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인상을 하게 됐을 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조정을 받게 되면은 골드로 매수로 바로 대응하시는 거 좋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러지수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달러 인덱스 거래 안 하고, 대부분 안 하시죠? 대부분 유로로 네. 하시니까, 달러 움직임 보면서 유로 즉각적으로 좀 대응하면서 하시면은, FOMC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시장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5일이나 지수들 있죠. 나스닥이나 S&P 같은 거 대응하지 마시고요. 골드와 유로만 대응하시더라도 충분히 높은 수익 금액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은 대체적으로 달러 강세로도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반대인 유로와 골드는 좀 하방 추세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 하지만 기술적 반응이 바로바로 또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상해 종합지수 속보로 나왔네요.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1.20%나 상승한 3,237.57포인트로 시작됐고요. 항생지수는 반대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1.11% 하락한 31,084.45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항생 차트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차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제 슬슬 대응을 해야죠. 초반 대응 안 했죠. 그렇죠? 네. 31,020자리를 돌파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갑자기 거래량 증가하면서 하락했는데 31,020자리 그래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건드렸습니다. 31,020자리 첫 번째로 건드렸고요. 지금 현재의 전저점이죠. 현재 전저점에서 부딪혔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도 저는 매수로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응을 해줄게요.
항생 310 22 자리에서요. 매수로 310 22 자리에서 매수로 잡겠습니다. 네, 31,022에서 매수 대응을 보셨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31,020 자리 전저점에 대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손저로가는 22개로 잡아서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 바로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저로가는 22개를 그대로 홀딩 해주시고요. 이전에서 버티면서 상방세 움직임 기다려보고요. 자, 손저로가를 25개로 늘리겠습니다. 25개로 바로 늘렸는데 바로 컷했죠. 그렇죠? 바로 무너지면서 하방세가 나왔죠. 네. 네, 오늘 첫 자리 일단 내주고 시작하네요. 31,020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방세로 움직임이 나올 거라 봤었는데 결국엔 무너지면서 나스닥 따라가는 모습이죠. 자, 이거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매도로 스위칭 준비합니다. 네. 자, 바로 스위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생 31,022 매수 대응이었네요. 네. 항생 31010에서요. 바로 매도로 대응합니다. 31010에서 바로 매도로 스위칭해서 대응하겠습니다. 31010입니다. 네. 자, 31,010에서 매도 대응 바로 스위칭 하셨습니다. 오늘 빨리빨리 두 번째 대응하고 계시는데요. 자, 매도 대응. 31,010 자리에서요. 바로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대기해볼게요. 네,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체결이 곧 됐네요. 자, 손저로가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일단 전저점을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로서 지금까지 잡았고요. 손저로가 잡기 전에 제가 좀 청산자리 먼저 잡아드릴게요. 308 하방세로 좀 더 밀리는 거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3082에다가 30882에다가 청산호가 잡아두고요.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30882에다 잡아둘게요. 네, 자, 매도 대응을 하신 이유가 나스닥은 아직 취소합니다. 네. 예, 취소. 지금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하방세로 나왔다가 지금 바로 반등을 받았거든요. 네. 자, 지금 세 개하고 지금 매도 대응되어 있고 손저로가는 아직 안 정했는데 308까지는 보기 어렵고요. 잠시만요. 30978에다가요. 30978에다가 청산자리 잡아두고요. 전저점이죠. 78자리 청산자리 잡아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30,010에서 매도 대응해서 체결이 됐고요. 아직 손저로가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워낙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청산가 먼저 잡도록 했습니다. 3978로 청산자리 잡으셨습니다. 나스닥은 좀 상승 추세 갔다가 이제 하방 추세 조금 전환되는 것 같고 항생은 빠르게 지금 다시 하방 추세, 매도 추세 가고 있네요. 자, 일단은 무너지면은 네. 78 라인에서 빠져나오시고 다시 한번 대응하도록 하고요. 지금 한번 하방세 나왔다가 지금 반등 움직임 나왔거든요. 네. 자, 손저로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제 손저로가는 3이죠. 손저로가 일단은 22개로 잡겠습니다. 네, 손저로가 22개로 3위까지 볼게요. 네,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저로가는 22틱이고요. 청산가는 3978.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좀 힘을 받아서 하방 추세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 나오고 있거든요. 자, 같이 78자리에서 청산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다시 또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78 전저점에 대해서 이제 부딪힌 구간이 있으니까 청산하면서 네. 청산됐습니다. 빠져나왔고요. 네. 다시 자 현재 포지션 없고요. 잠시만 좀 대기해주세요. 네, 자, 항생 31,010에서 매도 대응했고요. 손저로가는 22틱이었고 청산가는 3978인데 지금 방금 체결이 돼서 자, 청산됐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 관리 들어섰고 두 번째 바로 스위칭해서 매도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체결이 됐는데 자, 오늘의 전략, 방금 했던 전략에 대해서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위아래로 좀 많이 쳐대고 있고요. 매수로서 봤던 전저점에 대해서 31020 자리 매수로서 봤었는데 손저로가를 제가 원래는 20개로 좀 짧게 보려고 했는데 요즘에 하도 밀려가지고 네. 일단은
25개까지 늘렸는데 그 안에서 손저로가 건들고 나서 밑에 310-20 라인 무너진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310-20 라인 근처 에서 10에서 매도로 대응하면서 전저점 부딪혔던 그 구간 30978 라인에서 청산하면서 32틱 수익 거뒀고요. 근데 첫 번째 자리 손실 났지만 찾아오면서 다시 수익권으로 가져갑니다. 네. 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응 바로바로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처럼 차트에서도 정말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지금 이제 매수 추세를 반복을 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세 번째 대응은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관망세로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 11시 전에 네. 오늘 2월 달에 정말 수익 금액을 좀 끌어올리고 싶어요. 지금 마지막에 좀 스퍼트를 좀 달려가고 싶어서 웬만하면은 이제 진입 횟수에 제한 안 걸고요. 네. 보이는 자리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네. 11시 전에 뭐 3번 정도 진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2번 진입했죠. 네. 그렇죠? 아마도 더 진입할 것 같아요. 좀 화끈하게 움직임 나오면은 바로바로 진입하면서 추세에 따라가면서 수익 금액 끌어올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 나면은 바로 손실 나는 대로 컷하고요. 수익 나면 수익 나는 대로 바로 살려서 대응하고요. 이제는 저는 흐름이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자, 310-20에서요. 매수로 들어갑니다. 네, 또 세 번째 대응 바로 들어갑니다. 31,020에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체결이 된 건가요? 네, 바로 체결됐고요. 손저로가 22개 잡아놨는데 손저로가 일단 푸시고요. 이거 추가 매수까지 봐야 돼요. 네. 저점까지 무너지면 추가 매수 보고 있고요. 310-20 자리에서 매수로 보고 쭉 상방 움직임 나오는 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청산 자리는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오늘 좀 단타식으로 좀 볼 생각이 있고요. 네. 청산 자리는 310-53에다가 잡아두고요. 그리고 손저로가는 일단은 지금 상방세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잡지 말아주시고요. 좀 대기해 볼게요. 네, 지금 31,053으로 청산 자리 잡으셨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올라갔기 때문에 항상 같이 움직인다면 좀 힘을 받아서 상방 추세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부딪히는 구간 있으면 바로바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입 횟수에 대해서 제한 두지 말고요. 흐름 보이면 바로 대응하고 일단은 310-20 자리하고 현재 309-75 자리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자리 벗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자리 310-20 자리에서 지지해주면서 매수로서 움직임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로 대응했고요. 움직임 나왔다가 지금 43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본청으로 잡아서 빠져나오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저점까지 무너지면은 추가 매수까지 보면서 조정을 받는 구간까지 좀 버텨보도록 하고 청산 자리는 전에 바로 분석했던 구간이 58 자리인데 58까지 안 보고요. 욕심 버려서 31,053으로 청산 자리 잡으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31,053 저희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있네요. 자, 지금 자리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310-20 자리까지 무너지면 이제 방향성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자리에서 310-53 자리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네, 지금 아니면 본청으로 MIT 잡아서 네. 대응해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보죠. 본청 MIT 제가 조금 이따 잡아드릴게요. 네,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정말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데 나스닥은 좀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점 찍고 그리고 항생도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매수 추세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가오고 있습니다. 31,053. 자,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죠. 자, 53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양봉 지금 자리에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53까지 무난하게 올라오는 거고요. 자, 50까지 올라왔고요. 310-53까지 보고 있는데 53까지 33틱이죠. 54이면은 자, 올라옵니다. 이번에 밀어야죠. 자, 밀어와야 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조마조마하네요. 웬만하면은, 네. 수익권에서 청산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31048에서 31048로 낮추겠습니다. 네. 31048로 청산효과 낮추고요. 다시 한번 포지션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사가 조정했습니다. 31,053에서 31048, 31,048로 잡으셨는데요. 자, 최고점 직전 두 틱을 아래로 잡고 청산가 다시 조정이 들어섰네요. 지금 계속 31,020 대응 자리가 그 지지와 저항선 함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31050짜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무너졌죠. 네. 아쉽게도 청산효과까지 못 올라왔고요. 31020짜리 다시 한번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 손절효과 안정하고 지금 추가 매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진입 대응 준비해 주시고요. 분명히 조정을 받고 이제 하방세로 나오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쳐대면서 움직임이 양봉으로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309 추가 진입이요. 30960에서요. 60에서 추가 매수 잡아서 대응하겠습니다. 네, 30960이죠. 3960에서 추가로 매수 진입하셨습니다. 손절효과는 30948이요. 네. 30948이 손절호가. 3948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손절효과 어떻게 되는 오면은 거죠? 무조건 내줘야 돼요. 평단가 네. 낮추면서 평균가 낮추면서도 또 대응했거든요. 네. 지금 평균가는 3990입니다. 3990이고요. 움직임이 무너지면서 48자리까지 무너지면 빠져나오고요. 다시 한번 또 대응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48까지 무너지면서 빠져나왔고요. 매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체결이 53까지 봤었는데 체결 안 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죠. 네, 너무 그렇죠? 아쉽네요. 네. 저점 무너졌기 때문에 이전에서 저항을 반등을 받는 움직임에 대해서 저점을 무너지면서 하방세가 나왔습니다. 네, 자, 매수 평단가가 3990이 됐어요. 추가 진입을 해서요. 그래서 손절호가는 3948에 저희 리스크 관리 들어섰고 세 번째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로 연달아서 세 번째 대응까지 이뤄졌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전략을 좀 바꾸셔서 빨리빨리 이렇게 좀 추가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실 건가요? 4850까지 올라왔네요. 53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네. 추가 진입해서 위아래로 좀 조정받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너졌고요. 그렇죠? 네. 자, 조금만 더 보죠. 일단은 저 매매 바로 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멈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워낙 스피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생이 처음에는 31,020에서 매수 대응을 했고요. 그 뒤로에 추가 매수 진입을 해서 3960에서 매수로 다시 진입을 해서 매수 평단가를 3990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손절호가는 3948로 잡았는데 아쉽게도 리스크 관리 들어서서 세 번째 대응을 이제 리스크 관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대응은 좀 더 관망세 본 다음에 지켜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나스닥과 항생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확실히 2월 달에 네. 나스닥 반등 양봉으로 좀 나오면서 움직임 봤었는데 항생은 하방세로 좀 밀렸죠. 추가 네. 매수까지 하면서 평단가까지 맞췄는데도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도 추세로서 움직임이 계속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도로서 네. 움직임이 계속 나온 거 아니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이 초반에만 하방세가 나왔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2월달 오늘도 좀 승부를 좀 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좀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이 손실 금액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또 현재 리스크 관리 당하고 있는데 끝까지 대응해보죠. 일단은 2월 말까지는 가봐야지 아는 거고요. 2월달 좀 확실히 좀
시장이 위아래로 좀,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초반에 하락세 나왔다가, 또 위아래로 좀 쳐대고 있거든요. 또 바닥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 좀 강하게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향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항생은 국내 선물을 참고를 안 한다고 하셨지만 또 국내 선물 자체적인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지금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국내 선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국내 선물의 움직임이 좀 없죠. 그렇죠? 그러네요. 일단은 31200, 31210 자리에서 좀 눌림 받으면서 좀 올라온 형태이고요. 움직임이 좀 위아래로 좀 많이 쳐대면서 방향성, 지금 분봉을 보시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없이 위아래로 좀 많이 쳐대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점으로 봐주시면은 31190 자리고요. 고점으로 봐주시면은 31315 자리인데, 뭐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방향성 없고요. 국내 선물도 방향성 없고 이 안에서만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까지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저희 추세가 크게 없는 횡보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생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 오늘 스피디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 번째 대응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천천히 보면서 오후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오후장 전략 얘기하면서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2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원금까지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원금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누적 수익이 가능하다면 200에서 300 정도로 500만 원까지 잡지 않고 그 정도 안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첫 번째 자리 310 22 자리에서 마이너스 25틱으로 내주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31010 자리 바로 스위칭하면서 32틱의 수익금액 가져가면서 수익권을 전환했는데, 그 다음에 31020 저항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렇죠? 네. 돌파를 하고 나서 31020 자리가 좀 잘 버텨주면서 저항을 조정을 받는 구간이 생기겠다라고 해서 31020 자리에서 매수로 대응했는데, 아쉽게도 청산 자리까지 채틱 차이로 청산 자리 31050 자리까지만 왔고요. 31053까지는 52 자리까지는 오지 못하고 그 전에서 떨어지는 구간이었는데, 떨어지는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량 늘면서 하락한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 움직임이 나올 거라 보고 있었고요. 저점에서 평균가죠, 그렇죠? 두 번 매수로 잡아서 평단가 낮췄지만은 아래 오늘의 최저점이죠. 최저점이 30958 라인인데 이 네. 자리까지 무너지면서 48 라인까지 오니까 바로 컷을 하면서 현재 빠져나온 상태고요. 두 번째 진입까지는 수익이었는데 세 번째 진입까지는 지금 네. 리스크 관리로 해서 현재 손실 중인데, 네, 너무 아쉬웠어요. 야간장까지 네. 남아있죠. 네. 야간장까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가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항생 대응은 아직까지는 일단은 약속대로 아직 세 번 정도 대응을 했고요. 조금 더 진입을 해서 수익권 다시 한번 끌어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응 세틱 차이로 체결이 못해서 저희 평단가 낮춰서 리스크 관리 들어섰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좀 바로바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숨가급에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너무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무료 공개 방송도 같이 하시잖아요. 이틀 연속 하시니까, 자, 이런 분들, 궁금하신 분들 좀 오시라는 그런 이야기 짧게 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첫 번째 리스크 관리, 두 번째 수익 나면서 수익권으로 가져갔고, 세 번째 손실 나면서 다시 한번 손실로 좀 왔다 갔다 반복되게 되고 있는데, 현재 손실 중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찾아오면서 수익 마감까지 제가 야간장 대응하는데, 그거를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TV인가요? 샘플러스인가요? 네. 그걸로 오셔서 오늘 무료로 방송 들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오시고요. 결국에는 시장 대응은 내줄 건 내주고 먹을 건 챙겨갈 건 챙겨가면서 누적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방 세력성 현재 움직임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오후장 전략할 때 제가 대응 자리를 말씀 안 드렸거든요. 네. 일단은
309, 3호 자리도 매도 대응 유효하고요. 그리고 네. 309, 80 자리도 매도 자리로서 좀 추천을 드리고 오늘 장은 좀 방송에서 좀 아쉽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